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는데도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다,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올라가시거나,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써야 하는데도 자식들이 볼 때는 눈을 찌푸리며 억지로 보시거나, 무릎이 아픈데도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걸으시는 모습 말입니다. 또는 이런 상황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워졌는데도 자식들한테 부탁하기가 미안해서 계속 미루고 계시거나, 집안일이 버거워졌는데도 아직 내가 할 수 있어라고 고집부리시거나,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아도 자식들 앞에서는 모르는 척 하시는 모습들 말입니다. 이런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평생 자식들에게는 든든한 부모, 강한 부모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이 들고 약해진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이 걱정할 것 같고, 짐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존경받던 부모에서 돌봄이 필요한 늙은이로 보일까봐 두려우신 것이죠. 하지만 이런 체면 때문에 정작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건강을 더 해치거나,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자식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존경받는 부모로 남으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존재감이나 존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말입니다. 이 내용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4세 김정순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순 씨는 2년 전부터 무릎이 많이 아팠지만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자식들이 올 때는 억지로 괜찮은 척했어요. 아들이 어머니, 무릎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뭐가 아프냐, 아직 멀쩡해라고 대답했거든요. 김정순 씨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들이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무릎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할 테고, 그럼 시간 내느라 고생할 텐데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늙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기도 했고요. 하지만 김정순 씨의 이런 고집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난간을 잡아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계속 숨기고 있으면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김정순 씨는 결국 아들에게 무릎이 아프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들 반응이 의외였어요. 화내거나 걱정하기보다는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무릎 아픈 거 뻔히 보였는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어쩔 줄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식들이 어머니의 불편함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72세 박영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자식들에게는 숨겼습니다. 혈압약 먹는다고 하면 자식들이 크게 걱정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까봐 말하기 싫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약 먹는다고 하면 기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박영수 씨는 약을 숨겨서 먹고 병원도 혼자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밀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리하다가 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들켰는데 며느리가 왜 숨기셨냐고 서운해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아버님 건강에 신경 쓰고 싶었는데 모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박영수 씨는 이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체면 때문에 숨기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자식들을 소외시키는 결과가 된 거더라고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건강을 함께 챙기고 싶었는데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까 서운했을 거예요. 76세 이순희 씨는 기억력이 떨어진 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 티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손자 이름을 잠깐 까먹어도 금방 기억해낸 척했고 약속 시간을 헷갈려도 일부러 그런 척했어요. 이순희 씨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식들이 치매를 의심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자식들이 우리 엄마 치매 아니야? 하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럼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평생 똑똑하다고 인정받았는데 갑자기 기억력 없는 늙은이가 되는 건 싫었어요. 하지만 이순희 씨의 이런 노력은 오히려 가족들과의 거리감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니까 대화할 때 긴장되고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혹시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말이에요. 70세 조미경 씨는 집안일이 버거워졌는데도 혼자 다 하려고 고집했습니다. 예전에는 쉬었던 청소나 빨래가 힘들어졌는데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해도 아직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했어요. 며느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늙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조미경 씨는 이런 고집 때문에 몸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무리해서 집안일을 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몸이 전체적으로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려니까 더 피곤했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식들 앞에서 강한 부모, 독립적인 부모의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해할 만합니다. 68세 한명자 씨는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평생 자식들한테는 든든한 엄마였거든요. 자식들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고 뭐든지 해결해주는 엄마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이 실망할 것 같았어요. 또한 많은 분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크게 작용합니다. 75세 정영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도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하고 자기 가족도 돌봐야 하는데 거기에다 늙은 부모까지 챙겨야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실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순 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무릎이 아픈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지만 걸음걸이만 봐도 아픈 게 뻔했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정말 답답했어요. 김정순 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을 때 오히려 안도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진실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더 존경하게 됐어요. 아픈 것도 참고 저희 걱정 안 시키려고 하셨구나 싶어서요. 박영수 씨의 며느리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혈압약 드시는 걸 숨기셨는데 알고 나니까 서운했어요. 저희도 아버님 건강에 신경 쓰고 싶었거든요. 숨기시니까 오히려 가족에서 소외된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버지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약 드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오히려 건강관리를 잘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숨기시니까 우리를 믿지 않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순희 씨의 딸은 어머니의 기억력 저하를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억지로 기억하려고 애쓰시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 앞에서는 절대 티 안 내려고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은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치매가 아니어도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완벽하지 않아도 저희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겨드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조미경 씨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님이 집안일을 혼자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도와드리면 섭섭해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무리하셔서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게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어머님께서 며느리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저도 이 집 식구예요. 함께하는 게 당연해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변화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가족들은 눈치채게 됩니다. 둘째, 자녀들은 부모가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숨기면 오히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셋째, 부모가 약해지는 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존경심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돌봐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체면도 지키면서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공적으로 이 균형을 찾은 분들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3세 김순옥 씨는 처음에는 무릎 수술을 숨기려고 했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수술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크게 걱정할 것 같아서 말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수술 후에 도움이 필요할 텐데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순옥 씨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마라. 다만 수술 후에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으니 미리 알려준다. 자식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식들이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미리 말해줘서 준비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현명하게 대처하신다고 칭찬까지 해주더라고요. 김순옥 씨는 이런 접근법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자식들도 편하게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체면도 깎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현실을 잘 파악하는 똑똑한 어머니라고 인정받은 것 같아요. 71세 이정자 씨는 기억력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나이가 들어서 깜빡하는 일이 있으니까 중요한 일은 너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요. 이정자 씨의 이런 솔직함은 가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약속 시간 전에 한 번 더 확인 전화를 해주고 중요한 서류는 함께 보면서 처리하게 됐어요. 이정자 씨는 이렇게 함으로써 체면도 지키고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인정했지만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식들도 저를 무능한 노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어머니로 봐주는 것 같아요. 74세 박정희 씨는 집안일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내가 모든 집안일을 다 하기는 힘들어졌다.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싶다. 우리가 역할을 나누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어요. 박정희 씨와 며느리는 집안일을 합리적으로 분담했습니다. 무거운 청소는 며느리가 하고 요리와 설거지는 제가 하기로 했어요. 빨래는 며느리가 돌리고 제가 개서 정리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둘 다 부담이 줄었어요. 이런 방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손을 놓은 게 아니라 제 역할은 계속하니까 존재감도 유지되고 며느리도 도움을 받으니까 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체면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측 가능한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당황스럽고 체면이 깎이는 느낌이 들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서 말씀드리면 현명한 부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6세 조순희 씨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달에 백내장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수술 자체는 간단하지만 당일과 다음 날 정도는 누군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 미리 말하니까 스케줄 조정해달라. 조순희 씨의 이런 접근법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가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날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 와주고 회복할 때까지 잘 돌봐줬어요. 제가 현명하게 처리했다고 칭찬까지 해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도움받기입니다. 갑자기 모든 도움을 받으면 급격한 변화로 느껴지지만 조금씩 도움의 영역을 넓혀가면 자연스럽습니다. 72세 김영희 씨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나면 무거운 것만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시간 날 때 시장 함께 가자고 하고 나중에는 아예 큰 장은 함께 보자고 자연스럽게 발전시켰어요. 김영희 씨는 이런 방법이 서로에게 부담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시장 못 가니까 대신 가달라고 하면 제가 무능해진 느낌이고 자식들도 부담스럽잖아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역할이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 상호 도움의 관계 만들기입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필요한 것은 도움받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74세 이명자 씨는 이런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 제가 손자 돌보는 것을 도와드려요. 대신 병원 갈 때나 무거운 일 있을 때는 며느리가 도와주고요. 서로 도우니까 누구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명자 씨는 이런 관계가 가족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쓸모 있다는 느낌이 들고 며느리도 육아에 도움을 받으니까 고맙다고 해요. 그리고 손자도 할머니와 더 가까워지고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건강관리를 위한 협력 요청하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건강관리를 위한 협력이라고 프레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70세 박미경 씨는 혈압관리를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혈압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 정기적으로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하려는데
너희들이 함께 도와주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고 말했어요. 박미경 씨의 자식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자고 하고 딸은 혈압에 좋은 음식 만드는 법을 찾아서 알려주고요. 제가 약 먹는 것도 자연스럽게 챙겨주고 있어요. 이런 접근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도움이 필요한 약한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모습으로 보이니까 존경받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족 모두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돼서 좋아요. 5번째는 선택권 주기입니다. 자식들이 도와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서로 부담 없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73세 정순자 씨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요즘 큰 청소가 좀 힘들어졌다. 간병인을 부르거나 너희 중 누군가 가끔 도와주거나 아니면 청소업체를 부르거나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렇게 선택권을 줬어요. 정순자 씨의 자식들은 스스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식들이 간병인이나 업체보다는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부탁한 게 아니라 자식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서로 기분 좋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어요. 6번째는 긍정적인 표현 사용하기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5세 한순옥 씨는 표현을 바꿔서 성공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면 더 즐겁겠다고 표현했어요. 도와달라가 아니라 함께 하자고 말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한순옥 씨의 이런 표현법은 가족 관계를 더욱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즐겁게 도와줘요. 그리고 저도 신세지는 느낌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느낌이어서 마음이 편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완벽하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1세 김정자 씨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만 포장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어요. 자식들도 엄마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의아해하더라고요. 김정자 씨는 자연스러운 솔직함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못하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으니까 함께 잘해보자. 이렇게 솔직하되 긍정적으로 말하니까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둘째, 자식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정말 바쁘거나 어려운 상황일 때는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68세 조영희 씨는 이런 배려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직장에서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내가 최대한 혼자 해보고 나중에 여유 생길 때 도와달라고 했어요. 조영희 씨의 이런 배려는 자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가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 상황이 좀 나아지면 바로 도와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서로를 이해하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셋째, 도움받는 것과 의존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필요한 도움은 받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4세 이순자 씨는 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높은 곳 청소는 자식들에게 부탁하지만 일상적인 요리나 빨래는 제가 해요. 완전히 의존하면 제 존재감도 없어지고 자식들 부담도 커지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면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나이 듦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지는 것을 실패나 패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오히려 새로운 지혜와 경험을 쌓아가는 시기입니다. 78세 최영희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픈 것,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제가 살아옮긴 인생의 증거더라고요. 70년 넘게 이 몸을 쓰면서 살아왔으니 당연한 변화인 거죠. 최영희 씨는 이런 관점의 변화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니까 자식들과의 관계도 편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식들이 엄마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우리도 배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존경받는 부모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하고 독립적인 부모만이 존경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가 더 존경받습니다. 75세 김명순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걸 혼자 해결하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상황을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더 현명한 부모더라고요. 김명순 씨의 딸은 어머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가요. 그리고 우리도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이게 진짜 가족이죠.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 변화를 겪은 분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72세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몸이 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20대 때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70년 동안 쌓인 경험과 지혜는 젊을 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둘째, 가족과의 소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보다는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나눕니다. 71세 이정순 씨는 가족과의 소통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조언하고 도와주는 역할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대화도 더 깊어지고 관계도 더 가까워졌어요. 셋째, 새로운 역할을 찾아갑니다. 예전과 똑같은 역할은 할 수 없지만 나이와 경험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찾습니다. 76세 조미경 씨는 새로운 역할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큰일은 자식들이 하지만 저는 가족들의 상담 역할을 해요. 경험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고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러 와요. 이것도 중요한 역할이죠.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73세 한미경 씨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식들이 도와줄 때마다 고맙다, 덕분이다라는 말을 꼭 해요. 그러면 자식들도 기뻐하고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서로 고마워하니까 더 도와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74세 정영자 씨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평생 남을 도와주기만 했는데 갑자기 도움을 받으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체면 때문에 도움을 거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이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드릴 때는 해드린다는 마음보다는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 주세요. 또한 부모님의 체면을 존중해 주세요. 도움을 드리되 부모님의 자존감은 지켜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부모님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이고 존경받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세요. 77세 서정희 씨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실 때 어머니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도 효도할 기회를 갖게 됐어요 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세요. 마지막으로 70대에 접어들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으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역할의 변화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느냐입니다. 체면도 지키고 필요한 도움도 받으면서 가족들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주신 사랑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도 기꺼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순환입니다. 체면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존경받는 부모로 남으면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 들어감은 약해짐이 아니라 성숙해짐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사랑의 교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지혜와 격려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